안녕하세요. 대부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운주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해운이나 흥해운, HMM이 해운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HMM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사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뿐만 아니라 발틱 운임지수, 이 모든 해운 운임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에 따라서 HMM 주가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해운주의 실적주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가 대한해운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HM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된 내용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이 되는 요소부터 체크를 해 봐야겠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은데 23년과 24년 비교하면 매출액이 증가를 전망을 해줍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EPS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EPS도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주당순 자산가치인 BPS도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재무적인 측면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의 주가의 동향과 좀 살펴보게 되면 BPS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매력적인 구간에 속해 있다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홍해 사태로 인해서 운임 지수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오르게 되면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HMM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홍해 사태가 운임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5월 달에 주력 노선인 미주의 노선 계약을 갱신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도 높은 수준의 운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HMM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유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틱 운임 지수도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11%가량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은 이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의 이 무역 수지도 잘 나왔습니다. 사실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지난 이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도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뿐만 아니라 발틱 운임 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봐야겠죠. 미국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은 5월 1일 날 기록을 했던 수치를 볼 때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 회복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세도 더욱더 가시화될 전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임지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모두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서 경기 확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특히 그 중에서도 철광석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운임지수도 상승을 이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물동량이 증가를 하니까 운임지수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리스크를 살펴봐야 됩니다. 휴전 협상도 결국에 결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좀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지될 확률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의 봉쇄에 대한 이슈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운임지수가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급 자체가 해운주로서 쏠리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 HMM 같은 경우에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와 관련된 것은 HMM이고, 그리고 발틱 운임 지수와 관련된 것은 이제 대한해운이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엔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해주면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유가가 상승해준 모습이다.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 해운주는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그 원인 자체는 바로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지만 또 운임비도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운임비가 이제 유가보다 이 해운주 주가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 HMM 주가도 이 상승에 대한 탄력을 더욱 가파르게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HM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체크를 해봤듯이 일단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BPS 주당 순 자산 가치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운임 지수가 다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BDI 지표도 그렇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표도 그렇고 모두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견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HMM이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 원인을 좀 체크를 해보면 모두 같습니다. 일단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과 같이 운임지수가 상승했을 때 상승했습니다.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범주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운임지표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점은 결국에 공통점은 운임지수가 상승하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HMM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중국 경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원자력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여기에서는 앞서서 확인을 해봤지만 제조업 지표도 있겠고 기준금리를 또 인하한다라는 이슈 자체가 나오게 되면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동향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하는 게 마지막은 전쟁이죠. 11월 대선 전후로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면 이란 밑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까지 엮여지면서 운임비 상승을 촉발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HMM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120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1차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HMM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